네, 구글 콜앱과 연결이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구글 드라이브 연결까지도 자동으로 될 거고요. 첫 번째 셀부터 하나씩 실행하면서 어제 했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그 문자열은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HTML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 경로입니다. 파일의 경로죠.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셀은 Beautifulsoup4라고 하는 버전 모듈에서 Beautifulsoup 클래스 이름을 임포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eautifulsoup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생성자를 호출하면 그 Beautifulsoup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생성한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메서드들, 뭐 find라든가 findAll이라든가 select라든가 등등등 그런 메서드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제 저희는 CSS 셀렉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CSS 셀렉터 세 가지는 태그 이름, 클래스 이름, 아이디 이름입니다. 네, 요거는 HTML 파일을 직접 좀 볼까요? HTML 파일을. 네. 개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이 web 3번.html이에요. web 3번.html이고 이렇게 뭐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로 생긴 버튼처럼 생긴 녀석들이 있고요. 아래쪽에 뭐 몇 가지 어떤 텍스트나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 이런 웹 문서입니다. 구글 크롬에서는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볼 수가 있고요. 개발자 도구는 F12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F12번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UL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UL이라고 하는 태그로 만들어진 영역이 어디인지라고 하는 것을 왼쪽에 보시면 음영 처리가 되어 있죠. 음영 처리가 되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div라고 하는 태그를 클릭을 하면 그 div라고 하는 HTML 태그로 작성되어져 있는 영역이 그 실제 웹페이지의 내용이 음영 처리가 돼서 보입니다. 이렇게. CSS 셀렉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제가 H1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H1 부분이 음영 처리가 되죠. 그렇죠? UL을 클릭하면 UL이라고 하는 HTML 태그로 만들어진 영역이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이 그 음영 처리가 돼서 보이죠. 이쪽 부분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div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 div는 요 부분이 음영 처리가 돼서 보이죠. 이렇게 그 HTML 문서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영역을 찾을 수 있는, 즉 해당하는 컨텐츠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셀렉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셀렉터에는 바로 지금과 같은 div, h1, ul, div와 같은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클래스를 통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같은 클래스 이름을 갖는 녀석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티풀숲을 이용을 하면 같은 클래스 이름을 갖는 영역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HTML 엘리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셀렉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div,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또 다른 선택자는요. id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id를 이용해서도 우리는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음영 처리가 되면서요. 음영 처리가 되면서 그 말풍선 지금 보이세요? 음영 처리가 된 부분 위쪽에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위쪽에 말풍선 모양이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div sharp id 1번 .c2 이렇게 써져 있죠. 저게 뭐냐 하면 셀렉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div라고 하는 클래스 sharp id 1번이라고 하는 id .c2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그러니까 요 영역은 아래쪽에 있는 요 영역은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은 을 선택할 수 있는 이쪽에 있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 CSS 선택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를 저희가 어제 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태그 클래스 이름 점을 써주고 이름이 있으면 그거는 클래스 이름, 샵을 쓰고 이름을 써주면 그거는 아이디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 말고도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거나 어떤 다른 그런 셀렉터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요. 우선 이런 셀렉터들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HTML 요소들을 찾으려고 하면 뷰티풀 숲 객체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드시는 방법은 지금처럼 파일을 오픈을 하시고요. 오픈된 파일과 여기가 오픈된 파일이죠. 오픈된 파일과 그 다음에 HTML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드셨으면 뷰티풀 숲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CSS 셀렉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select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iv 지금 보시면은요. div라고 하는 이름으로 select를 하게 되면 어떤 엘리먼트들을 찾아주냐면 div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찾아줍니다. 그 엘리먼트의 개수가 전부 몇 개냐 하면 4개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셀렉트가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거고요. 원소 몇 개로 이루어진 원소 4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해 줍니다. 첫 번째 원소는 div, 두 번째 원소도 div, 세 번째 원소도 div, 네 번째 원소도 div를 찾았으니까요. 태그 이름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UL 안쪽에 보시면은요. UL 안쪽에 보시면 li 똑같이 li가 있어요. 그래서 li라고 하는 태그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li 안쪽을 볼까요? li 안쪽을 보시면 전부 다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작 태그 li와 끝나는 태그 li 사이에 a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여기 a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여기도 a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구조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이라고 하는 박스, 네모 박스를 만드는 구조와 네이버라고 하는 네모 박스를 만드는 구조와 구글이라고 하는 네모 박스를 만드는 구조가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li a 태그, li 안에 a, 그 다음 li 안에 a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다음 네이버 구글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들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a 태그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a 태그를 찾으시면 다음 네이버 구글이라고 하는 컨텐츠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혹은 거기에 그 설정되어져 있는 링크 주소 href 속성이죠. href 속성의 값들을 읽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그거를 한 게 바로 여기 이 동작입니다. 뷰티풀 숲 객체에서 select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고 태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태그 이름을 주면 A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찾아줍니다. 그 엘리먼트가 3개가 있고요.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for-in 구문에서 사용을 하면 href 속성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혹은 컨텐츠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결과를 변수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select a. 그럼 이 links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리스트가 되는 거니까 for in links 이렇게 반복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반복문을 쓰면 자, 만약에 이 안에 있는 href 속성만 알아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어제 한 겁니다. 그쵸? 그 태그가 가지고 있는 HTML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href 속성의 값을 알아내고 싶으면 마치 얘를 딕셔너리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딕셔너리에 href라고 하는 키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찾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27번 파일을 보시면 돼요. 27번에서 했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구글과 같은 이런 컨텐츠를 찾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되죠. 이게 컨텐츠예요. 텍스트 컨텐츠. 그러니까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문자열만 우리가 찾고 싶을 때 시작 태그와 끝난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텍스트만 찾고 싶을 때는 텍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거 두 개는 아셔야 돼요. 이거 두 개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웹 크롤링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텍스트 컨텐츠들을 읽어오는 거. 혹시 링크가 있으면 그 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웹 주소.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잘 되세요? 어저께 했었던 거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H1인 모든 엘리먼트를 찾아주세요. 예요. H1. 우리 문서를 보시면 H1을 태그가 H1인 엘리먼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태그가 H1인 엘리먼트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다른 데에는 H1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쵸? H1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지만 select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 찾은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항상 리턴을 무엇으로 리턴을 해주죠? 항상 리턴 값은 리스트가 됩니다. 그 CSS 셀렉터로 찾을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찾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비어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찾은 게 하나가 있다. 엘리먼트가 하나인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찾은 게 지금처럼 3개가 있다. 그러면 엘리먼트가 3개인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찾지 못했더라도 리스트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클래스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 select를 하겠다고 했어요. 뷰티풀 숲 객체에서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앞에 점이 있죠. 점이 있으면 클래스 이름이 메뉴 아이템인 요소들을 찾아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쓴 거. find all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find all 메소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select 메소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사용하시기가 편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볼까요? 클래스 이름 보세요. 클래스 이름을 보시면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li로 시작하고 li로 끝납니다. 그래서 li라고 하는 태그 요소들이 무슨 클래스 속성 값을 가지고 있냐면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3개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얘네 3개를 찾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 수, select, 클래스 이름이니까 앞에 점을 써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턴 결과 볼게요. 리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리스트예요. 리턴 결과는 리스트고요. 리스트가 몇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까지. 여기 쉼표 있죠, 쉼표.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이템이에요. 리스트의 첫 번째 아이템.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인덱스 2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3개의 li 엘리먼트들을 찾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문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그 아이템들을 분석하실 수도 있으세요, 또.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이거는 뷰티풀 숲 객체에서 무엇을 셀렉트 하겠다는 내용이냐면 클래스 이름이 C1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문서를 보시면 몇 개가 있나요? 클래스는 C1, 클래스는 C1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거는 다 찾아봐도 C1인 녀석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2개의 HTML 요소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주는 거고 여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div 엘리먼트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div 엘리먼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의 div 엘리먼트들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제 마지막으로 어제 했었던 게 뭐냐면 id 셀렉터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id 셀렉터는 이름 앞에 샵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find나 find all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select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한 이유가 뭐냐면 select는 사용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아규먼트를 문자열로 하나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열에 아무것도 없이 이름 주면 그거는 태그 이름이 되는 거고 점을 써주고 이름을 주면 클래스 이름이 되는 거고 여기처럼 샵을 써주고 이름을 주면 그거는 아이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무엇으로 검색을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find나 find all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select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보다 더 일관된 그런 형식으로 보다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태그 셀렉터, 클래스 셀렉터, 아이디 셀렉터와 같은 것들은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지금과 같이 div 엘리먼트들 중에서 C1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find all을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div 태그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id가 id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find all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 기호는 아까 유심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웹페이지 제가 열어본 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셀렉트 엘리먼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밑에 말풍선 이렇게 나오죠. 말풍선에서 뭐라고 나와요? div.c1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div.c1 말풍선 보이시죠? 제일 위쪽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셀렉터가 보인단 말이에요. 태그 이름, 클래스 이름, 태그 이름, 클래스 이름. 말풍선에 div.c2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도 div sharp id1.c2 전부 붙어 있어요. 중간에 공백 있으면 안 됩니다. 공백이 있는 거는 다른 의미예요. 공백 없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div가 태그 셀렉터, sharp id1이 id 셀렉터, .c2가 클래스 셀렉터. 그래서 이 영역을 HTML 문서에서 바로 이 영역을 찾을 수 있는 CSS 셀렉터는 div sharp id 1번 .c2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기법이 파이썬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표기법이 아닌 거예요. 웹 개발을 하던 웹 개발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표기법이에요. 그거를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태그를 사용할 때는 이름만 사용한다. 클래스 이름을 얘기할 때는 앞에 점을 써준다. id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사용할 때에는 앞에 샵을 사용한다. 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 웹을 개발하던 사람들은 그런 그 규칙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어제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혹시 어제 한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몇 가지 다른 셀렉터의 종류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태그, 점 클래스, 샵 아이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셀렉터들을 공백으로 연결하는 게 쉼표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셀렉터들을 쉼표로 연결하는 게 있고요. 자,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셀렉터들을 공백으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물론 여기도 더 공백 뒤에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공백 뒤쪽에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공백을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꺽쇠 기호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렉터 이름을 주고요. 콜론을 주고 중간에 공백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수도 셀렉터라고 하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뭐 고급 기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렉터, 셀렉터, 셀렉터들을 쉼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쉼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셀렉터와 셀렉터를 공백으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공백. 그러니까 이 CSS 셀렉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공백을 아무 때나 넣으시면 안 돼요. 공백이 있는 것과 공백이 없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백을 아무 데나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꺽쇠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셀렉터와 셀렉터를 꺽쇠기호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셀렉터와 셀렉터를요, 콜론으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콜론으로 연결하실 때에는요, 공백을 주지 마세요. 여기는 공백이 있어도 되고요. 꺽쇠기호도 왼쪽 오른쪽에 그 공백을 주셔도 되는데, 콜론 같은 경우에는 공백을 주지 마세요. 자, 얘네들이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거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태그 셀렉터, 그죠? 클래스 네임, 이게 클래스 셀렉터. 그 다음에 샵 아이디, 요게 아이디 셀렉터. 저 순서대로 제가 제목을 넣고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던 거였었고요. 자, 아까 네 번째로 썼던 게 뭐냐면 여러 요소를 함께 선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클래스 이름이 C1 이거나 또는 뭐 클래스 이름이 C2인 요소들을 모두 찾겠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 C1인 것도 찾고 싶고 클래스 이름이 C2인 것도 찾고 싶은 거예요.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쉼표를 쓰시는 거예요. select 클래스 이름이 C1인 건 .c1 그죠? 쉼표 .c2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이 C1인 요소들 또는 클래스 이름이 C2인 요소들 이런 뜻인 거예요. 결과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엘리먼트가 몇 개를 찾았냐면 4개의 엘리먼트를 찾아요. C1인 요소 2개를 찾았고요. 클래스 이름이 C2인 요소 2개를 찾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때 쉼표를 쓰는 거예요. 이때. C1도 찾아주세요. C2도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쉼표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iv 태그 중에 클래스 이름이 C1 이거나 div 태그 중에 id 값이 id 1번인 요소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태그 이름은 div이면서 클래스 이름은 C1 이란 뜻이고요. 또는 클래스 이름은 div이면서 id는 id1인 요소를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채워 보실까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C1 쉼표 샵 ID 1번. 이것도 맞긴 맞아요. 이것도 맞긴 맞는데 이제 우리는 HTML 문서가 간단하니까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div 중에서 C1인 거. div 중에서 id가 id 1번인 거.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 답 보내주신 분이요.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분.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네, 결과는 똑같지만 원했던 거는 이것까지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셀렉터인 거예요. 쉼표 앞쪽까지가. 그 다음에 쉼표 뒤쪽이 또 하나의 그 셀렉터인 거예요. 여기 중간에 공백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 중간에 공백 들어가면 안 되고요. 붙이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공백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의 셀렉터는 공백 없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div 중에서 클래스 이름이 C1인 것, div들 중에서 id가 id 1번인 것 하고서 두 개의 셀렉터로 요소들을 찾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div 클래스 C1, div 클래스 C1 이렇게 두 개를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div id 1번 이렇게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이게 위에서 정리해드린 것 중에서 요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요 부분. 네. 얼마든지 더 추가를 쉼표 뒤에 얼마든지 더 두 개를 얼마든지 다른 셀렉터들을 더 추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저거를 travers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ravers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는 부제목을 다시 한번 좀 넣을게요. 조상 엘리먼트에서 조상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ancestor 요소 아래에 있는 조상 요소 아래에 있는 자손 descendant 요소를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그 다음에 써드렸던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ncestor라고 하는 용어하고요, descendant라고 하는 용어를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 부모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다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바로 밑에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손자가 될 수도 있는,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증손자, 증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고조 손자, 고조 손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HTML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지금 볼게요. 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요소가 뭔가요? 가장 탑에 있는 요소가 HTML이에요.
이 HTML에 바로 밑에 child가 몇 개가 있나요? HTML의 바로 밑에 child 몇 개? head하고 body 두 개가 있어요. head, body 이해되세요? body는 몇 개의 child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child가 h1 두 번째 child는 ul은 여기까지가 ul이죠. 세 번째 child는 div 네 번째 child는 div가 4개네요. div가 4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HTML이 가장 최상위 조상이 되는 거고요. 그 child가 head와 body가 있는 거예요. body의 child들은 h1, ul, div. 자, ul도 자식을 갖죠. ul도 child들을 가지고 있어요. child가 몇 개? 3개를 가지고 있네요. 그쵸? child 이름이 li. 두 번째 child 이름도 li. 세 번째 child 이름도 li. 이해되시죠? li는 child를 가지고 있나요? li도 child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가지고 있죠? a. 얘도 a를 가지고 있어요. 얘도 a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서 구조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HTML 문서의 문서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다음이라고 있죠. 다음. 얘가 다음이에요. 얘가. 다음 입장에서 아빠는 누구? 아빠 엄마는 li. 할아버지는 ul. 증조 할아버지는 body. 고조 할아버지는 HTML.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TML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자손들, 나머지는 전부 다 자손이에요. body도 자손이고, ul도 자손이고, li도 자손이고, a라고 하는 태그 요소도 자손이에요. ul 입장에서 자손은요, li와 a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바로 밑에 자손도 있고, 그 밑에 자손도 있는 거예요. div는요. div는 자손이 없어요. 그쵸? h1도 자손은 없어요. 자, 조상과 자손이라고 하는 관계 아시겠습니까? ancestor와 descendant라고 하는 관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무엇을 연습하셔야 되냐면,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찾아가는 것까지는 쉬워요. 이렇게 해서 다음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죄송합니다. select element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선택하는 것까지. 그러면 여기를 찾아가는 것까지는 쉽단 말이에요. 여기를 찾아가는 건 쉬운데 여기를 찾아간 다음에 얘의 자손이 있는지 child가 있는지 child의 parent는 누군지 그 parent는 또 누군지 찾아갔을 때 parent는 누군지 그 위에 parent는 누군지 그 위에 parent는 또 누군지 라고 하는 거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뷰티풀 숲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텍스트나 여기 있는 링크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걸 알려면 여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찾을 수 있으려면 요거 하나만 찾아가서는 안 되고요. 그 위에 부모가 누군지
그 위에 부모가 누군지, 그 위에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찾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찾는 방법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개념은 아시겠죠? 네. 자, 우리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볼 거예요. 아까 여기 보시면요. 클래스 이름이 메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할까요? 태그가 UL이고 클래스가 메뉴인 자손들 중에서 A 태그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찾아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태그가 UL이면서 클래스는 메뉴라고 하는 아이템의 자손들 중에서 A 태그를 갖는 자손을 모두 찾아라. 자손이에요, 자손. 바로 밑에 자손이 아니죠.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요렇게 2번 건너뛴 자손인 거예요, 얘는. 그쵸? 얘도요. 요렇게가 이거 자손이에요. 그죠? 몇 번? 1번, 2번 건너뛴 자손이에요. 여기도요. 1번, 2번 건너뛴 자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UL 태그 중 클래스 이름이 메뉴인 요소의 자손들 중에서 A 태그 요소들을 찾자.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 공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UL 태그는 어떻게? UL 태그 이름이니까 점이나 샵 붙이지 않고 그냥 태그 이름을 쓰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찾는 거니까 점을 쓰시는 거예요. 메뉴. 자, 여기에 자손이다 라고 할 때는 공백. 그리고 A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찾아주냐면 A 3개를 찾아줘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실제 웹페이지를 분석해 보시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때 아시게 될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조상이에요. 뒤쪽에 있는 거는 자손이에요. 즉, 몇 단계를 거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한 단계 위에 조상과 자손이어도 되고요. 2단계를 건너뛴 조상과 자손이어도 되고요. 뭐 3단계를 건너뛴 조상과 자손이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A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찾겠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사용한다? 공백을 사용하는 거예요. 공백을. 그래서 공백은 아무 데나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셀렉터를 사용하실 때 공백은 아무 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